이 못된 것들아,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63세 김순자. 그녀는 평생을 바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굴레 속에서 묵묵히 희생만 하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드디어 미친 거야? 처음 보는 순자의 광기 어린 모습에 큰 신우이 미정은 얼굴을 굳히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짜 미쳤나 봐. 지금 우리 보고 못된 것들이라고 그랬지? 작은 신우이 미선도 마찬가지로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20년 넘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순자를 착취하고 괴롭히던 두 신우이 앞에서 바보였던 김순자 씨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위해 비로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아주 작은 생명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순자. 그녀는 평생을 참고 견디는 일에 익숙하게 길들여졌습니다. 63세 나이에도 그녀의 하루는 늘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숨쉬고 있었지요. 그녀에게는 평생 짊어져야 했던 죄 아닌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 붙여준 아들도 못 낳는 여자라는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그 낙인이 그녀의 삶 전체를 숨막히게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셨을 적에는 모든 것이 타박의 이유였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 하나, 국 한 그릇마저도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모욕을 며느리의 도리라 여기며 돌덩이처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뱉어낼 곳 없이 쌓인 울분은 그녀의 마음속에 검은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시누이의 횡포는 더 노골적이었고 그들은 순자의 집을 공짜 창고처럼 드나들며 이용했습니다. 두 시누이 모두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기에 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쉬웠던 것입니다. 큰 시누이 미정은 예고 없이 들이닥쳐 거친 소리를 내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냉동실 깊숙한 곳, 순자가 비상금처럼 아껴둔 한우 불고기를 향했습니다. 어휴, 언니는 이 귀한 고기를 왜 이렇게 깊숙이 넣어둬? 맨날 사두고 잘 먹지도 않으니 냉동실에서 썩는다고. 언니는 워낙 뭘 아낄 줄만 알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가져갈게. 안 그러면 버리게 되잖아. 안 그래? 미정은 능숙하게 비닐봉지를 꺼내 고기를 담았습니다. 순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뒤이어 작은 시누이 미선이 들어섰습니다. 미선은 더욱 교활하게 순자를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찬장을 열어보더니 빛깔이 탁한 낡은 참기름통을 집어들며 깔깔거리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언니, 언니 집 참기름은 늘 몇 년 된 것처럼 빛깔이 탁해. 뭘 이렇게 아끼셔? 오빠가 돈을 안 줘? 아니면 딸만 낳아서 시부모 눈치 보던 게 습관이 된 건가 봐. 정말 짠순이야. 미선은 참기름통을 순자의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조롱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힘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말이죠. 하, 내가 원래 좀 그래. 이해 좀 해줘. 예전부터 뭘 잘 버리지를 못하잖아. 그들의 언어 폭력은 늘 딸 하나라는 순자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었습니다. 그들은 순자가 시댁에서 정당한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매 순간 비수처럼 상기시켰습니다. 순자는 주방벽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20년 전의 찬장 위에 고정되어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매에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정에 돈 없는 것도 눈 감아줬는데 아들도 하나 못 낳는다니? 얼굴도 별로인데 내 아들 만나 팔자 폈음 싹싹하기라도 해야지. 사람 복장 터지게 한다니까. 어머니는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담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고 눈을 질끈 감았지요.
순자의 시선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심호흡하며 어깨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기억은 너무나 흔해서 이제는 아프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체념한 듯 무덤덤하며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 모욕적인 상황을 인내심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 인내심은 결국 그녀를 딸에게로부터 바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미선아, 이제 슬슬 오빠 올 시간 다 됐네? 오늘 저녁은 여기서 해결하고 가자. 우리 그이 야근한다고 늦는데 애들도 다 약속 있고. 작은 신우이 미선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칩니다. 어휴, 좋지. 오랜만에 언니가 해주는 밥 좀 먹고 갈까? 순자는 멈춰서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또다시 저녁 식사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깊이 억눌렀던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성문이 퇴근하며 들어섭니다. 그는 문턱에서 멈칫하며 아내 순자와 두 여동생 사이의 분위기를 재빨리 살폈습니다. 갈등 회피를 선택하는 사람의 초조함이 그의 얼굴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다들 와 있었네. 언제 왔어? 성문은 어색하게 웃으며 순자의 눈빛을 애써 피했습니다. 오빠 마침 잘 왔어. 우리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고 갈 거야. 언니가 맛있는 거 해준다네. 안 그래, 언니? 미선은 성문에게 친근하게 팔짱을 끼며 순자를 슬쩍 압박했습니다. 성문은 순자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동생들 왔는데 솜씨 발휘 좀 해야지. 애들 좋아하는 갈비찜 같은 거 있잖아.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체념한 듯 부엌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무심함은 이미 일상이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시시덕거렸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부엌에서는 순자의 분주한 칼질 소리와 찌개가 지글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으며 미리 만들어 두었던 갈비찜과 몇 가지 반찬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와, 언니 음식 솜씨는 여전해. 우리 엄마한테 잘 배워서 손맛이 진짜 좋아졌다니까? 미정은 갈비찜을 크게 한 점 집어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근데 이 찌개는 조금 싱겁다. 안 그래? 다음엔 간에 좀 신경 써야겠어. 미선은 순자의 찌개의 트집을 잡으면서도 밥을 두 그릇째 퍼 담았습니다. 성문은 동생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순자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 동생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문과 시누이들의 대화는 화기애애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만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웃음만 간간히 지어 보일 뿐 밥을 먹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누이들은 설거지는 언니가 하겠지요라는 눈빛을 교환하며 거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그릇들을 모아 개수대로 향했고 설거지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 전 결혼한 딸 수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수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한 듯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딸 잘 지냈어? 목소리가 왜 그러니? 순자는 딸에게는 늘 걱정 없는 척 애를 썼습니다. 엄마, 어제 고모들 다녀가셨다며? 아빠한테 들었어. 또 냉장고 다 털어갔지? 수아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로 안 가져갔어. 그리고 놔둬봐야 먹을 사람도 없고. 순자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바보야. 남의 집 냉장고를 왜 자기들 것처럼 써? 엄마는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 그렇게 참기만 하면 병 된다는 거 몰라? 도대체 언제까지 참을 거야? 수아는 깊게 한숨을 쉬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걱정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너나 잘 지내. 순자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됐어, 엄마. 그리고 나 내일 집에 갈 거야. 엄마한테 줄 게 있어. 그럼 내일 봐. 수아는 통화를 급하게 끊었고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순자의 딸 수아는 엄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엄마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딸은 제 가정을 꾸려야 했지요. 수아는 평소 유기견 영상에 늘 마음 아파하던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면 펫샵이 아닌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오고 싶다던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의 집을 방문한 딸 수아가 콩이가 담긴 상자를 조심스럽게 순자의 집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겁에 질려 경계하는 조그마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얘는 보호소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내가 콩이라고 지었어. 어때? 귀엽지? 어휴, 이게 뭐니? 조그만 게.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콩이의 작고 검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순자의 마음은 따스하게 무너졌습니다. 콩이는 순자의 지친 삶에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루틴이 생겼죠. 콩이를 목욕시키고 따뜻한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깨끗한 새 방석과 밥그릇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콩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콩이, 엄마가 좋아? 콩이는 그녀 곁을 맴돌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순자의 집에는 오랜만에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습니다. 두 시누이는 순자의 작은 행복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갖는 것은 그들에게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큰 시누이 미정과 작은 시누이 미선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미선은 거실에서 콩이를 발견하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똥개를 집에 들여? 언니 냄새나잖아. 오빠는 이런 걸 왜 허락했대? 그들의 비난은 단순히 콩이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자의 선택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었죠. 큰 시누이 미정은 콩이에게 다가가 발로 툭 쳤습니다. 콩이는 깽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고 놀란 순자가 황급히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만둬. 다치잖아. 순자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들지는 못하고 다만 콩이를 방어할 뿐이었죠. 그러나 두 시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콩이를 향한 그들의 폭언과 가벼운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선이 콩이의 밥그릇을 툭툭 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휴, 더러운 똥개 주제에 뭘 그렇게 좋은 걸 먹어. 언니, 얘 사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개팔자가 상팔자네. 미정은 콩이에게 일부러 다가가 발끝으로 콩이를 툭 건드렸습니다. 너 자꾸 짖지 마. 주인 닮아 눈치도 없지 아주. 내가 꼴도 보기 싫다니까. 콩이는 순자의 다리 뒤로 숨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 성질 봐.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미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콩이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올 때마다 콩이는 순자 옆에 바짝 붙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작은 몸이 순자를 지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재수 없네, 저 똥개. 주인 닮아서 눈치가 없어. 미정이 눈을 흘겼습니다. 콩이는 순자의 불안을 그대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콩이의 경계심은 더욱 커졌고 시누이들의 불쾌감도 커져갔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순자와 시누이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가 잠시 외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콩이, 엄마 금방 다녀올게. 집 잘 보고 있어. 순자는 콩이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큰 시누이 미정과 작은 시누이 미선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둘은 늘 그렇듯 망설임 없이 순자의 집 비밀번호를 능숙하게 눌렀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정이 거실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언니, 김순자, 집에 있어? 우리 왔어. 대답이 없자 미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어디 나갔나 보네. 아니면 꽁꽁 숨었나? 그때 현관 구석에 숨어 있던 콩이가 두 시누이를 향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콩이의 작은 몸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정과 미선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짜증이 아닌 악랄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미선아, 저것 때문에 우리가 매번 눈치 봐야 해? 미정이 낮게 음조렸습니다. 그러게. 오빠도 저 똥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콩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콩이는 그들이 다가오자 더욱 사납게 짖었지만 두 성인 여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은 익숙하게 현관에 걸려있던 낡은 목줄을 집어들었고 미선은 콩이의 몸을 억지로 붙잡았습니다. 콩이는 깽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시간 뒤 순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지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정막에 순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콩이? 나지막이 부르는 순자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혔고 허공 속으로 무심히 흩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현관 바닥에는 낙엽처럼 힘없이 흩어진 콩이의 장난감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란다 쪽을 보니 콩이가 밥을 먹던 자리에는 뜯긴 사료 봉지만이 뒹굴고 있었지요. 순자의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내 새끼, 우리 콩이. 그녀의 몸이 현관 바닥에 털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은 채 오랜 시간 엉엉 울었습니다. 콩이가 온 지 한 달 매일 밤 그녀의 곁에서 잠들고 매일 아침 그녀를 귀엽게 깨우던 작은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였지요. 그 짧은 한 달 동안 콩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순자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준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순자는 곧바로 딸 수아에게 콩이가 사라졌음을 알렸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딸 수아가 거칠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아는 엉엉 우는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콩이를 찾아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그래도 찾을 수 없자 경비실로 향했고 수아의 요청에 의해 경비실 CCTV 일부 화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 모든 끔찍한 정황이 드러나고 말았죠. 그날 낮에 두 시누이가 콩이를 억지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충격적인 영상을 보며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격분했습니다. 아, 진짜 미쳤어. 저 고모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이제는 강아지까지 마음대로 버려. 이거 명백한 범죄야. 내가 가만 안 둬. 엄마, 이번엔 절대 참지 마. 딸은 분노에 온몸을 떨었지만 순자는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 성문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순자야, 너무 소란 떨지 말자. 가족끼리 혹시 모르잖아. 나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성문은 순자의 눈빛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녀는 그저 콩이의 텅 빈 방석만
오래도록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호한 결심이 그 눈빛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콩이의 텅 빈 밥그릇을 닦고 있었죠. 그때 순자의 호출로 큰 시누이 미정과 작은 시누이 미선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두 시누이는 순자가 왜 불렀는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정은 거실로 들어서며 순자에게 대충 손을 내저었습니다. 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설마 그 똥개 일로 아직 화났어? 아니, 어제 우리를 물었다니까? 미선은 순자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잠깐 문을 연 사이에 그 똥개 새끼가 집을 뛰쳐나갔는데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순자는 주방 벽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시누이들의 적반하장에 그녀의 뇌리에는 수십 년간 겪어온 모욕과 착취의 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녀의 삶을 짓눌러온 아들도 못 낳은 여자라는 잔인한 낙인과 그로 인한 굴욕적인 순간들, 끝없이 요구되던 희생. 그녀는 평생 쌓아온 인내심이라는 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수모는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순수한 작은 생명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쌓여있던 울분은 콩이의 이름 앞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변했고 참을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가 깨지는 순간 더 이상 그녀를 가두는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생 억눌렸던 순자의 숨이 뒤집히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처럼 강렬했습니다. 이 못된 것들아. 순자의 목소리가 집안을 찢을 듯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 보는 순자의 광기 어린 모습에 미정은 얼굴을 굳히며 당황했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드디어 미친 거야? 진짜 미쳤나 봐. 지금 우리 보고 못된 것들이라고 그랬지? 미선도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식탁을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참았어. 근데 이젠 콩이를 건드려? 발로 차고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그 불쌍한 애를 마음대로 버려? 니들이 사람이야? 시누이들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순자를 비웃었습니다. 겨우 똥개 한 마리 때문에 우리한테 소리를 질러? 꼴값을 떨어라 언니. 미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화병을 집어들었고 순식간에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병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두 시누이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 나가. 이 기생충들아. 이 집은 니들 창고가 아니야. 무단 출입, 도둑질, 게다가 동물 유기까지. 순자는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딸 수아가 단호하게 들어섰습니다. 수아는 흩어진 파편들 위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모들, 오늘은 정말 끝이에요. 이제까지 엄마를 바보로 만들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이젠 엄마의 유일한 행복인 콩이마저 버려요? 더는 안 참아요. 가족이고 뭐고 끝이라고요. 미정, 미선, 그리고 남편 성문까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성문은 아내를 말리려는 듯 순자에게 다가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수아는 그런 아빠를 향해 돌아서며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아빠, 엄마랑 이혼하고 나랑 인연 끊고 싶지 않으면 이제라도 노선 확실히 정해요. 성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침 경비원과 한 이웃이 문 앞에서 들어섰습니다. 이웃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제 낮에 두 분이 강아지를 억지로 차에 태워서 가는 거 제가 봤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미선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한번 집안을 찢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며칠 뒤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콩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붙이며 온 동네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보호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콩이가 구조됐어요. 다행히 콩이에게 삽입했던 동물 등록 칩 덕분에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순자와 수아는 비상등처럼 급히 차를 몰아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보호소 직원이 건넨 상자 안에는 덜덜 떨고 있는 작은 콩이가 있었습니다. 산에 버려졌던 콩이는 몸에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었고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콩이는 엄마를 보자 아픈 몸에도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반겼습니다. 순자는 콩이를 품에 안고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콩이의 작은 몸이 순자의 눈물에 흠뻑 젖을 때까지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찾은 작은 온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콩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에게 남편 성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광기 어린 절규를 떠올리며 비로소 자신의 수십 년간의 방관이 얼마나 끔찍한 폭력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늘 조용히 참아냈기에 그는 그 침묵을 자신의 편안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문은 무거운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며 순자에게 다가섰습니다. 미안하다, 순자야. 내가 평생 당신이 혼자 견디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어. 당신이 늘 참고 있어서 내가 당신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나 봐. 정말 미안해, 여보. 순자는 콩이를 토닥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잘해요. 성문은 처음으로 아내의 존재가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현관문에 새로운 출입 규칙을 붙였습니다. 기생충 출입 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 누구도 이 집의 평온을 깰 수 없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참음은 덕이 될 때도 있지만 폭력이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참으며 마음의 병을 쌓아온 그녀에게 아주 작은 생명체가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